새로운 생각, 새로운 변화, 혁신의 시작, 인재의 미래, 함께 만드는 혁신 포럼. 생각을 모아 내일을 열어, 인재 혁신 포럼. 오늘의 강연 주제는 지속 가능한 인재의 미래입니다. 네, 인재 RC 이사장 박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리더분들을 또 이렇게 함께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가슴이 또 벅차고 되게 설레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기존의 리더분들께서는 이제 이 역사관에서 잠깐 공부하시고 있는데 지금 7기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세 군데를 다 가신 분들이 계시나? 저 설악산이고, 여기 대암산 용립이고, 여기는 내리천이에요.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게 다 국가적으로 지정을 받은 곳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인구가 7만 명 정도가 살았었는데, 그때는 그 평화지대였죠, 여기가. 그런데, 급속도로 줄면서 지금은 이제 3만 명 시대. 그렇지만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6만, 그 다음에 교수님이 하시는 1000만 관광시대. 그러니까 이 인재를 지나가시는 관계인들이 이제 늘어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위치한 백두대간과 DMZ를 같이 있는 인재. 여기 지도를 보시면, 대덕령 지도를 보시면, 이게 대덕령 지도의 인재인데, 이게 한강이에요. 그러니까 대덕령 지도의 백두대간에서 이 줄기, 물줄기를 되게 강조했어요. 이게 금강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오대산에서 흘러오는 물이 내리천으로 거꾸로 올라오고, 그래서 인제 한강에서 모여서 가는데, 이 백두대간의 금강산부터 설악산, 광태산, 경봉산, 오대산까지의 물이 다 인제 한강에 모여요. 한강에 모여서 이제 소양강을 거쳐서 한강에 가죠. 그러니까 우리 이 한반도의 문명의 최상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제를 보면, 우리 이쪽 북면 쪽에서 보면 인제 도읍지를 지나고, 우리 앞에 앞강이 인제 도읍지를 지나고 강원도청 소재지를 지나고 대한민국 수도를 지나서 황해로 가는 거예요. 그 문명의 최상류에 있다. 이 상류가 그동안은 좀 천대받고 홀대받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게 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양이 이제 조선이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그 나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복궁을 짓는 나무가 필요한데 그 나무를 인제나무로 썼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인제라는 뜻이 기린의 발자인데 그 기린이 상상의 동물이 기린이에요. 근데 그 기린이 누굴 가리키냐? 공자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 인제 현교에 보면 영소루라고 하는 그 누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소가 기린의 신령함이 밝혀주는 땅이 인제예요. 그러면 유교국가의 국시를 불교에서 유교로 바꾼 이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공자의 터인 인제의 나무로 궁궐을 져야, 그게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이 황제목표, 이 궁궐을 짓기 위한 이 나무를 보호하는 데가 세 군데가 지표가 있는데, 하나는 한계리 쪽에, 하나는 백담사협회, 그래서 황당폭이라고 하는 고협회, 하나는 서와리 쪽에 있는, 그러니까 내리천, 인북천에 있는 그 나무들을 모아서, 한강에서 모아서 뗏목으로 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뗏목으로 저희가 2024년, 재작년에 이제 강원도 1등을 했어요. 그래서 9월 19일 날 이 뗏목을 갖고, 이 강에서는 못하지만 운동장에서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 전국대회에 나가요. 9월 19일 날 제가 리더분들한테 시간 있는 분들은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한번 우리 사무장을 위해서 이 뗏목을 밀어줄 젊은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성원을 또 바라겠습니다. 이 금강산까지, 우리가 물은, 이게 서울 사람들은 수학여행을 갈 때 금강산으로 갔다고 해요. 설악산보다는. 더 그쪽이 가깝죠. 물길 따라가니까. 우리도 이 길을 언젠가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날이 이제 우리를 가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천연보호구역이 인제는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악산, 전북산까지 해서 이제 천연보호구역도 있고, 대암산도 천연보호구역이고, 향유봉도 천연보호구역.
네, 그다음에 이제 라프는 습지 도시 2호죠. 국내 2호. 네. 그래서 제일구달이나 최재철 교수는 뭐 생태계 최고의 거장들인데 이분들도 내용들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천상의 화원이 공개되고 지금 보여주는 게 이게 국가정원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 국유림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제군이 전체가 정원이라면 이거는 국가정원. 그 다음에 아까 하천을 보여주면 하천은 물의 정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터가 10% 정도 되는데 그 10%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사람의 정원으로 만들 거냐. 이게 앞으로의 미래의 우리의 과제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자자나무 숲이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인제에 귀천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 표를 만들었어요. 인제에서 가장 조화롭게 사는 방법은 일단 이 건강한 자연하고 친해져야 돼요. 이 자연의 시간을 맞춰야 돼요. 네, 그리고 건강한 몸, 따뜻한 관계, 목적도 있어야 되고 단순함,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문화가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시와 좀 다른 약간 여유로우면서도 이 자연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 몸과 마음을 그 자연과 동화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원도 있고 지방정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마을정원이었으면 좋겠다. 각 마을이 하나의 정원이 돼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쪽에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이 갖고는 정원마을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그래서 내깡마을을 한번 상대로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하는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시간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주민소득과 어떻게 산림과 하천이 연결되느냐 이것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 이런 선순환 거죠. 이게 이 보전이 꼭 돈이 안 된다고만 보는데 미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자연 관리를 하는 보전이 결국은 주민소득과 일자리와 소득이 증대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산림과 숲을 활용해서 지금 자작나무 숲도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 보전이 잘 되니까 그게 와서 보전이 되고 그 다음에 하천이나 생태가 관광성되는 게 예전에 이제 내리천, 래프팅을 활용해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같이 블루베리가, 사람이 블루베리가 되니까 와요. 그게 1억 소득이 6억으로 늘어나는 이런 굉장히 많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주민 참여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어떤 식의 일자리냐면 숙박국이라든가 그리고 하천 정화 활동, 또 생태 해설사, 가이드, 그 다음에 마을 개발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정부 지원이나 우리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한테 뭘 지원해주는 게 힘든데 이렇게 같이 함께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부분 그게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아까 그랬잖아요. 국가에서 우리 90%가 국가 소유인데 우리 10%에서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90%를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줄 테니까 거기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들을 같이 창출해 가자라고 하는 쪽에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득을 통한 자립인데 이렇게 인제에 있는 자연, 산림이나 물과 하천, 농산물, 전통문화,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을 바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협동조합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지금 리더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다. 그러니까 함께 이웃이 함께 동료가 함께 무언가 이렇게 지역을 위하고 나를 위한 그 길을 찾아내자. 그래서 지속가능한 소득과 자립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가공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 실천 단계에 자립을 위해서는 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것도 공부지만 이게 나중에 자원이 돼서 이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역량 강화를 하고 아이템 발굴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 시범 사업 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 리더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시범 사업할 때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하면 재정적으로 그건 국가 지방 정부에 같이 협력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이 함께 완성되고 협력 연대 방어가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트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여름철 기후를 이 피난지를 인재로 하자. 우리가 관광지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이렇게 많은 건 들어가지만 하여간 기후, 여기 인제에서 열대야 느끼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마을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여름에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거 피난처예요. 기후 피난. 네. 그리고 치유나 장기 체류, 6개월 살기, 한 달 살기, 또 3개월, 한 달, 1년 살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산림이나 치유나 숲 관련된 거, 계절 하천과 계곡을 활용하고 농촌 체험이나 이렇게 저희처럼 블루베리나 역사문화 탐방, 그 다음에 치유 프로그램. 그래서 장기 체류할 때는 오케이션 현도 있고, 지금도 아마 인제에서도 이런 오케이션 센터가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중심으로 지역도 같이 농촌 생활형이고 가족 체류형이고, 그래서 인제에 살면서 삶을 바꿔나가는, 그러니까 좀 척박한 도시, 그러니까 척박한 도시보다는 풍요로운 도시나 좀 어려운 도시에서 좀 벗어나서 좀 여유를 갖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인재. 그게 정원처럼 좀 이쁘게 가꿔졌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는 대한산 윤릉은 남산의 습지 도시고, 그 다음 생물권 보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설악산은 국립공원이면서 생물권 보전 지역이고, 세계문화유산도 있고, 이북천은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벨트, 이 DMZ 벨트라고 하는데, 그 벨트를 용릉과 설악산과 이북천을 연결하고 이쪽을 이 기후환경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이 센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많아요. 습지센터도 있고, DMZ 평화선별공산 있고, 청년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리더들과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R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장기적으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을 단위에서 이 앞으로 필요한 게 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특별하게 하나만 더 안 봤는데, 산불이나 산사태나 집중호에 대한 마을 단위 안전망이 아직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제부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안전망이 굉장히 그렇게 2006년 수해의 아픔을 딛고 많이 개선이 됐는데, 마을마다의 이런 전체적인 종합계획 같은 거, 그 다음에 마을 분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훈련이나 이런 거,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재난이 아닌 이 공동이 그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우리 여기 가리산 이장님, 전 이장님 하셨지만, 그때 가리산에 큰 수해가 났을 때 굉장히 마을 사람들도 피해도 많이 보고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인제군 전체 마을단 이장님을 비롯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헤쳐나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산불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집중호우나 이런 취약지역은 마을 사람들이 가장 잘하니까 이런 이제 지금 체계적인 하는 이제 그 협동도 있고 여러 가지 체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인제군은 최소한 살림도 좋지만 되게 안전하다고, 이게 삶에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 걸 내가 적어봤어요. 대왕산 자락에 있으면서 블루베리가 있고 연꽃을 피우고 옛간에는 뗏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자작나무 숲이 있고 마을 정원이 있고 이곳. 그래서 푸른 숲과 깨끗한 물, 풍요로운 생명, 힐링과 체험, 아름다운 체험, 정신과 문화. 이것이 공동으로 있는 마을. 이거 제가 하는데 한 30년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델들이 각 마을도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마을들을 또 네트워크 시켜서 전체를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이제 내각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설레비라든가 전통 체험, 그 다음에 전통 음식이라든가 블루베리,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을이 이렇게 조합하게 되면 이 마을 따라 옆에 또 계속 확대돼서 인제군에 지금 85개 리에 시내권 빼고 이 외곽에 한 50개 정도 마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을들을 하나하나 디자인해서 그 주민이 참여하는 그 하나의 정원, 큰 정원 같은 거죠. 인제가 그거를 만드는 그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연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고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앞으로 이게 도전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블루베리 하나 가지고 제품을 찾아보는 게 이렇게나 많아. 이 중에 우리한테 맞는 게 뭔지,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것을 경영이나 경제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저는 이제 여기서 내강에 살면서 이거를 한번 디자인해 본 거고, 이제 각자 마을이 있으니까 또
중심 리더들이고 또 혼자 하기 힘들면 옆에 이웃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인재부 전체 그래야 그렇잖아요. 이 넓은 땅이지만 90%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고 10%의 우리 인재 분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3만 명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3만 인재 분들이 힘을 합치면 충분하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리더분들의 분발과 또 협력, 연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같이 연대하고 협력해서 좋은 의견과 안건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제군의 문제를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인제군에서 살아가는 지역민들입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며 긴 대화와 수기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삶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온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지역혁신 리더라 부릅니다. 작은 생각이 모여